나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큰 불행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는 말 한마디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힘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말이 흘러가지만 노년의 말은 삶에 오래 머무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말은 점점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복을 갉아먹게 됩니다. 나는 강단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또 강단을 내려온 뒤에는 더 많은 어른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유난히 평온한 얼굴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특히 자기 삶을 부정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늘 피곤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던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이제 다 끝났지.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기도 하고 체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말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들은 마음속에서 자신을 조금씩 밀어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남이 무시해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말로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돈이 있어야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자식이 잘 돼야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복은 그런 조건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가장 먼저 말로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빠르게 변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소외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요즘은 사람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 말들은 순간적인 감정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될수록 마음의 바닥을 어둡게 만듭니다. 어두운 바닥에서는 어떤 복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큰 부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직함이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얼굴이 밝았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도 내 인생을 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말이 오래 맘에 남았습니다. 복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복을 쫓아내지 않는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한 분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운이 없었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분의 삶에 정말 복이 없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말이 이미 삶을 단정지어버렸고 그 단정이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좋은 일도 그냥 지나갑니다.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자신의 삶을 쉽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하루의 분위기를 만들며 그 분위기가 결국 남은 인생의 색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들이 더 쉽게 입 밖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우리의 복과 평안을 조금씩 깎아내리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습니다. 말은 습관이지만 습관은 언제든 다시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더 자주 하게 될까요? 나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습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도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삶의 무게가 말로 흘러나온 결과입니다. 젊을 때는
불평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감정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바로 아쉬움과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말이 되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이때 많은 어른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는 대체로 엄격합니다. 성공보다 실패를 더 크게 떠올리고 잘해온 시간보다 부족했던 순간을 더 자주 기억합니다. 이런 평가가 반복되면 말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별것 아니었어. 이 말들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판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세상과의 거리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기술은 앞서가고 말투는 달라지고 가치관도 바뀝니다. 그 변화 속에서 많은 어른들이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늘어나고 따라가기 힘들다는 감각이 쌓이면 사람은 자신을 작은 자리에 두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바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몰라. 요즘 세상은 나랑 안 맞아입니다. 이 말들 속에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체념은 마음을 잠시 편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삶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세상이 변해도 자신을 함부로 낮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고 모든 흐름에 올라탈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이 나이 들면 원래 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의욕적인 결심이 아니라 작은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동정처럼 보이는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만 잘 되면 돼. 이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반복되면 스스로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존재감이 사라진 자리에 허전함이 남습니다. 허전함은 곧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외로움은 다시 말해 어둠을 키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한 분의 어른에게서 인상 깊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이 말이 내 하루를 가볍게 할까? 무겁게 할까? 그분은 자신을 검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호하려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말의 책임을 압니다. 그 말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남기는 흔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말,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은 조심스럽게 피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관계와 삶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왜 어떤 어른들은 점점 고립되는 반면 어떤 어른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따뜻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말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말들이 삶과 관계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푸념일 뿐인데 뭐가 문제인가? 물론 사람은 누구나 힘들면 하소연을 합니다. 문제는 그 말이 하루의 중심 언어가 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말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삶의 분위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 삶을 단정하는 말이 반복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사람의 표정입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말끝이 짧아지며 웃음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는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거운 기운이 머무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말은 점점 더 외로움을 호소하는데 정작 곁에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역시 내 말이 맞지 않나? 나는 복이 없어. 이 순간 말은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굳히는 도구가 됩니다. 이 고리는 생각보다 단단해서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노년의 관계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와 손주가 있어도 늘 외롭다고 말했고, 어떤 분들은 혼자 지내면서도 외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말의 결로 돌아옵니다. 전자는 늘 자신의 부족함과 불운을 이야기했고, 후자는 자신의 하루와 작은 감사들을 담담히 말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주로 쓰는지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하루가 시작됐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오늘도 무사히 시작됐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의 하루는 같지 않습니다. 현실은 같아도 마음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 방향이 늘 아래로 향하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스스로에게 더 오래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 부정적이면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듣이지 않는 말이지만 가장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노년의 말은 독백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밝게 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삶이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한두 문장으로 어둡게 요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복이 없다. 내 인생은 실패다. 같은 말은 사실이 아니라 피로한 마음이 만든 결론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자신의 삶을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다만 삶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겠다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태도가 마음을 보호합니다. 마음이 보호되면 관계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말을 바꾸면 정말 삶이 달라지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말은 삶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문턱에서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색이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말을 줄이고 어떤 태도로 대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실천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지는 작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는 삶을 번쩍이게 만들지는 않지만 분명히 덜 아프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줄이고 무엇으로 대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의지로 끊기 어렵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말을 억지로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을 해치는 말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자기 삶을 단정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원래 이랬어. 나는 복이 없어. 이 나이에 더 바랄 게 뭐 있나? 이런 말들은 사실을 말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가능성을 닫는 말입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렇다. 이 한 문장은 과거와 미래를 함께 열어둡니다.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비교의 말입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어린데도 비교는 젊을 때도 피곤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더 소모시킵니다. 비교는 늘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동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비교 대신 기준을 바꿉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날카로운가? 이 질문은 삶을 조용히 바로 세웁니다.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운명의 모든 것을 떠넘기는 말입니다. 팔자지 뭐. 타고난 거야. 이 말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하지만 오래 반복되면 스스로를 무력한 자리에 앉힙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운명을 부정하지 않되 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손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대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대신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립의 말입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말, 자신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말입니다. 오늘은 좀 느리다. 몸이 예전 같지는 않다. 그래도 하루는 지나간다. 이런 말들은 현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과장된 위로보다 상처를 만들지 않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을 줄이는 용기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처음에는 공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공백은 곧 여백이 됩니다. 여백이 생기면 마음은 숨을 쉽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지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아도 편안해집니다. 이 편안함이야말로 노년의 큰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조심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장 가혹한 말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쓸모 없어졌다. 이제 끝이야. 이런 독백은 아무도 듣지 않지만 가장 깊이 남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이 독백을 바꿉니다. 화려한 말로가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으로 Jai to one manner. 나는 여기까지 잘 왔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말은 현실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현실을 견디는 힘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힘은 더 중요해집니다. 말을 다듬는다는 것은 삶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 보호가 쌓이면 남은 시간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선택들이 노년의 끝자락에서 어떤 평안으로 돌아오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말이 조용해질수록 마음이 어떻게 넓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말은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히 안온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소리를 낮춥니다. 젊을 때처럼 앞을 향해 달려갈 필요도 없고 더 많은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며 살고 있는가?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노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진 것이 줄어들어도 얼굴이 편안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말로 돌아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혹은 혼자 앉아 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세상을 향해 어떤 언어를 반복하는지에 따라 마음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복이 없다. 라는 말로 인생을 요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한 사람의 삶은 몇 마디로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요. 기쁜 날도 있었고, 견뎌낸 날도 있었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Tomating one is for dot. 긴 호흡의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의 지혜를 대단한 깨달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노년의 지혜는 아주 소박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말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삶이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힘듦을 자기 인생 전체의 결론으로 만들지 않는 태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이 조용해질수록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쉽니다. 불필요한 한숨이 줄고 비교의 말이 사라지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독백이 멈출 때 삶은 생각보다 견딜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필요한 평안입니다. 크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되는 평안 말입니다. 나는 이 말을 조언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나눈 생각으로 두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할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덜 말해도 괜찮아질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신을 아프게 하는 말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은 멀리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복은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서 조용히 머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말을 줄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신을 상처 입히는 말 앞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이 말이 나를 더 무겁게 하는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도 되는 말인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지켜내고 있는 셈입니다. 노년의 삶은 더 밝아질 필요도, 더 특별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덜 아프고, 덜 날카로우면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배려입니다. 그 배려가 쌓일 때 삶은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나는 조용히 복이 남아있는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